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종목 분석 시간이죠. 오늘은 히림, 모아데이터, 네오셈, 파이버프로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히림. 재무도 나아지고 있고 업체 실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테마주 엮여 있는 점이 그래서 자꾸 번거롭게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림 요거를 봤더니 네옴시티 테마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제 두바이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네옴시티에 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들 위주로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래에 하청을 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 뭐 발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히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9,630원에 이렇게 2%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1,341억인 회사이다.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이 다만 조금 낮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건설 쪽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PF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사 단기적으로 이제 뭐 감리를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이제 공사의 현장에 어떤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면은 피해갈 수는 없겠죠. EPS 보시면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배당까지 주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쩐 경영권 위협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주가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다. 사업의 계획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건축물이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리 부분은 최근에 뭐 LH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조금 애매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거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국내 도급 공사를 갖다가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물론 해외 쪽에도 이제 한 10% 정도 받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비중이 90%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전분기에 비해 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대략적으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당초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을 했으나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를 해서 소셜 미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래가지고 철회 동의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면 상당히 좋은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금 입찰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설 쪽에 대한 PF적인 부분, 그다음 뭐 감리적인 이슈, LH발, 그리고 지금 뭐 테마에는 엮여 있지만 그 아까도 보셨던 네옴시티 이 부분은 아마 히림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모아데이터 3,515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1,176억 원 해서죠. 아까 보시면은 히림과는 전혀 다르게 매출액 자체가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히림이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분기 적자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 나쁘진 않지만 유보율 자체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금 큰 리스크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유주문 보시면은 3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영권에 대한 방어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매출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당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페타운 포캐스터는 ICT 시스템의 장애 예측 및 선제 대응의 수요 해결을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AI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테마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좀 많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게 AI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구글이나 그다음에 네이버가 오히려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이런 중소기업에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의 등락률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나 구글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적은 돈으로. 그렇지만 모아데이터나 이런 회사들은 움직일 수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뭐 메디에이지를 인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현재로서는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다.
사업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 AI 이상탐지,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217억씩 요 200억대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됐는데 이게 벌써 7회차예요. 7회차인데 정관상의 발행 한도가 이게 169억이고 지금 보시면 100억 정도를 갖다가 기타 자금으로 진행을 했다. 자, 보시면은 대상 자체가 이렇게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셋 증권 자체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최대 출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메자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합법적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갖다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데이터 이따 차트에서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네오셈 분석 가능하실까요? 네오셈 100원 오른 2.72%로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이것도 보시면 뭐 2천억 미만인 1,500억 정도 되는 회사다. 매출액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순이익 자체가 뭐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균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그래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유보율 자체가 상당히 높고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회사들 중에서는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자산 가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도 배당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오늘 있는 종목들 3개 전체 다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회사 자체는 굴러가고 있다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깔아둬야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매출액 자체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유 지분 보시면 50% 이상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경영권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 회사의 개요 보시면은 이거는 스펙주로 이제 진행이 됐나 봐요. 자, 사업의 개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로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공정 중 뭐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보다는 뭐 훨씬 더 나은 거죠. 이제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검사 장비나 그다음에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가 재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확장을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 기업용 SSD 시장의 규모가 전망되는 게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뭐 HBM이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챗 GTP, AI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버를 갖다 늘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노후화된 부분을 갖다가 그 바꿔주는 SSD 시장이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장비 생산 시간 이런 걸 보시면은 버닝 테스터 요게 바로 이제 그 악조건에서도 얼마나 장비가 견뎌내는지 그런 걸 테스트해 주는 거고 SSD 테스트는 뭐 이제 검사 장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생산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에는 이제 버닝 테스터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재고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테스터기 자체도 이제 발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이 회사의 이제 적자 폭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겠다. 혹은 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액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제품 매출 이렇게 보시면 SSD 테스터가 아무래도 좀 많고 여기 서비스 임대료 등등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한동안은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경영상의 주요 계약으로 이렇게 신규 토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납입 대금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77억 정도 이렇게 했던 거는 21년도 그러니까 반도체 초호황기일 때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겠죠.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지금 이제 쇠퇴기로 약간 왔어요. 약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겠네요. 자, 파이버 프로입니다. 종목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파이버 프로 9% 상승을 했죠. 시가총액이 이것도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 매출액 자체가 여기가 제일 좋지 않아요. 그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배당 자체가 없어서 제가 여기 캡처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플러스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로 봐서 이제 저성장으로 돌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겠죠. BP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800원대, 1000원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의 주가와 괴리감이 좀 크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보유지분인데 보유지분 부분은 뭐 상당히 높으니까 영향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당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평광제어 기술은 빛이 특정 방향으로 뭐 진동해서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테마에 엮여 있어요. 테마에 양자 컴퓨터에 엮여 있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양자역학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렵다. 우리가 눈에서 관측하고 있는 것은 관측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중첩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거의 미미할 거다. 단순하게 그냥 양자 컴퓨터 테마에 엮여서 주가 등락, 유사 투자자문이 띄우는 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차트를 뒤쪽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파이버 프로는 뭐 박사과정에서 연구한 편광 스크램블러로 사업을 시작해서 광통신 시장에 성공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죠 리튬 니오베이트 소자와 PLC 소자 팽창 예상하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진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파이버 프로는 양자 뭐 통신, 고주파 안테나, 레이더, 초정밀 레이더 등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양자통신 정보 보안용 양자 키 전송을 위한 뭐 광물들 이런 걸 갖다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양자 컴퓨터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진짜로 뭐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 네이버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변동성 큰 종목에는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의 차익을 올리고 투기성 자금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건강 엄청나게 있고 고통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그 기본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구글 멤버십 18,000원짜리 하나를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8,000원이면 되는 삼겹살 한 줄 가격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저희 지식을 공유하시면서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여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폭락할까봐 너무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디언즈 매수 매도 스윙방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그러니까 공매도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벤트 가격 아직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시고, 뭐 1억을 투자하시든 2억을 투자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2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시장의 상승기와 하락기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림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사우디 이거 왔을 때 이때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적정 가격보다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아래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단 터치하고 뚫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 걸리고 빠진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전체적으로 익절해 버리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보시면은 뭐 권리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이슈가 터져서 엄청나게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를 정상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기업은 없다. 주가의 변동성을 주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라왔다가 뭐 당연히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AI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을 갖다 탐지를 한다. 이건 좋아요. 매출 자체가 꾸준한 거 보니까 꾸준한 거래처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자체가 고평가를 받거나 저평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다음에 파이버 프로. 파이브 프로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죠. 등락 자체가 양자 컴퓨터 테마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부분적으로 탄력성을 보이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 자체는 지금에서는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주가 역시도 고평가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양자 컴퓨터와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어쨌거나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현실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네오센.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뭐 등락이 한번 나왔었네요. 그죠? 등락 나오면서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으로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 모습. 과거에 있었던 이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걸로 봐서는 최근에 있었던 그 뭐 삼성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최근에 반도체가 등락이 심했을 때 테마 타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 주가가 이게 좀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오버 슈팅 이론을 이용해서 다시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것도 요 한 선에서 박스권에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등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비중 조절하시면서 평균 단가 맞추신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저평가인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잡은 종목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 자체를 주가에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고점에서 샀던 종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고 다른 종목으로 저평가인 걸 사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올라간다고 버텨라라고 얘기하는 건 대응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뭐 종목을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이 큰데 어떻게든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가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종목 분석은 매주 이렇게 몇 가지씩 요청받은 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